자들이 자기 모습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반론은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파워풀하지 못하다, 정확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둘째 반박하는 거죠. 둘째 길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믿을만한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지위에 실제로 사물들이 있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상의 차이는 주로 현실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지배하는 데 반해 가상에는 그러한 질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하나의 질서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말이죠.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 말이죠, 자명종 시계가 놓여있는 침실용 탁자를 본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탁자는 그대로 거기에 있으며 시계도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있다. 물론 지난밤보다 더 많은 먼지가 탁자 위에 앉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침실 탁자나 자명종 시계 그리고 방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들을 인식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왼쪽에서 나타나서 내 등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본다고 해보자. 이건 역시 내 등 뒤로 걸어가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할 때 가장 잘 설명된다. 물론 회의론자는 이것이 전적으로 가상, 하지만 질서 정연한 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나. 두 번째 반론은, 회의론에 대한 반론은 회의론과 반대의 가정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 일상 경험에서 비춰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뭐 아무것도 남한테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비춰볼 때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다 말이죠.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반론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반론은 뭐 하나마나 무용하죠. 회의론자는 이건 뭐 일상 경험이라는 게 다 속이는 거라고 이미 했는데 그걸 또 끌어들여가지고 또 믿을만하다고 해버리면 나는 너 주장과 달라, 이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난 이렇게 주장할래. 이건 반론이 아니죠.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것뿐이죠. 반론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지금 다른 어떤 선택지를 택해서 네 거보다 내게 좋아 라고 했을 뿐입니다. 적절한 반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근데 미리 말해주자면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회의론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좀 투박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고르게스의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명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 일부를 확실하게 인식해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이 모두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답변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합리적 회의도 불가능한 여러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내가 앉아있으며 서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나 전등이 내 앞에 켜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5 곱하기 18이 90임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이따금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보현식이 자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한단 말이죠.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감각은 가끔 속이고 지성도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고 수학 계산하다가, 그래서 모든 게 의심스럽다 라고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가끔 실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갔다.
내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것보다는 확실한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당히 투박한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반론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지. 다른 주장.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고리교와 수의 반대편에 서서 고리교와 수의 반대해서 말이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주 확실하게 무엇인가 존재하며, 둘째, 우리는 그 일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셋째로 우리는 인식한 것 가운데 얼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고리교와 수의 세 가지 명제를 정면으로 뒤집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데카르트의 논리를 살펴본 것보다 더 나은 논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나로서는 내 견해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을 법한 만큼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직껏 우리의 의식 밖에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후퇴하고 있어요. 뭔가 분명히 있다고 해놓고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속의 가치를 쓸 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게 될 또 하나의 전혀 다른 그러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사물들과 현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사고 가운데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와 외부의 구별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검토하겠다. 자, 요거는 아주 이 문단은 이중성이 아주 들어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반론했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나중보다도 우리 현실이 있다는 건 아직 증명 안 됐다 이러고 있잖아요. 뭔가 분명히 있다며. 근데 아직 증명 못했다 이러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내 사고 안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통 속의 뇌 아까 그죠? 아니면 꿈속의 후전막의 나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인지 아니면 가상의 세계인지. 시뮬라크르 왜 알이 있나 없나? 알이 없잖아. 시뮬라크르. 이거는 원래 그 플라톤의 철학에 나온 말인데 제일 최고의 존재가 이데아고 그 다음에 이데알 본뜻을 만든 사물 있죠. 사물. 일반 사물. 그러니까 삼각형의 정의가 있고 그려져온 삼각형의 그림이 있고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제3의 종이에요. 그런 걸 시뮬라크라고 그랬어요. 흩어지고 흐르는 것. 그러니까 존재라고 거의 할 수 없는 것. 이건 진짜 존재고 이건 반쪽짜리 존재예요. 그 세미리얼하다고 그래. 세미리얼. 반쪽짜리 존재. 이건 리얼. 진짜 있는 거. 이건 있는 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림자야. 순수한 그림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 찜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근데 현대 오면서 이게 이제 특히 요즘 해치하고 하는 사람들 이걸 띄워가지고 플라톤 철학을 전복시킨단 말이죠. 진짜 존재는 이거다. 시뮬라크다. 이거는 가상이고 이게 진짜 존재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서로 있어요. 근데 그걸 극단화시킨 게 아까 말한 그 닉 보스트롬인가? 그 친구 한 그 얘기 있죠. 아까 우리는 후에 포스트 휴먼이 만든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와 상관된 얘기예요.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장 보들리아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사회학자, 문화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기호, 미디어, 해석된 세계, 조작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오래전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사실을 배웠죠. 사실을 보았죠. 그러니까 TV가
만드는 세계에 갇혀서 실제는 모르고 그걸 실제라고 보고 살았죠. 요즘은 그보다 하는 건 더 나가서 온갖 미디어, SNS, 요즘 유튜버 온갖 가상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거기서 골라주는 걸 사고, 거기서 골라주는 거 먹고, 거기서 골라주는 데 가서 구경하고, 그거 있죠. 네, 그렇죠. 그거에서 휘둘리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시뮬라크예요. 실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뒤집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이퍼텍스, 하이퍼리얼리티라고 해요. 우리도 실제보다 더 실제다.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 기호. 미디어를 통해서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 그러면서 비판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그 그림자 내지는 뭡니까? 이 원본을 잃어버린 세계. 근데 이게 진짜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몰라, 우리는. 지금 지금 저자에 의하면. 이걸 철학 고유의 용어를 쓰면 이건 현상.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물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이걸 실제 이렇게 하면 현상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보는 것, 그걸 뒷받침하는 실제 세계. 이렇게 보통 이제 구별하죠. 이 구별은 일반적인 겁니다. 아주 실제 세계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이건 알겠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 쉽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동의하도록 여러분 훈련 받았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채로 채색된 세계는 우리가 보는 현상 세계고,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가득 찬 세계, 그건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현상은 다른 거죠. 강아지가 보는 세계, 벌나비가 보는 세계와 실제 세계 같겠어요? 인간이 보는 거 다른데 그거는, 그죠? 현상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현상 세계는 인간이 보는 세계만 실제라고 할 근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현상 세계 말고 이게 진짜 있냐? 아니면 이게 어떤 관계냐? 이게 모사한 관계냐? 아니면 어떤 정보만 받았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이 저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다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실히 나는 뭔가 안다. 아는 것 중에 분명히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 분명히 있어. 해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 자기 이름 없고 자기 모순이라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 패러그래프만 더 보죠. 그 다음에 바로 현상과 실제입니다. 이 외에도 또한 우리가 제시한 논거로부터는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죠? 현상과 실제 차이입니다.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속의 사물들이 어떤 성질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회의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 세계 속에 색채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리 지금의 논제에는 속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제시한 논거에 의해서 해결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보엔스키 말만 따라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증명된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증명된 건 아니다. 입니다.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명된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의 신, 그 착한 신 말이죠. 신이 없으면 데카르트 어땠을 것 같아요? 데카르트 시로 돌아가. 데카르트 자신이 한번 돼보세요. 신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신을 증명하는데 선한 신이 있다. 그렇죠?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예? 뭐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가진 이론 자체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속에 갇혀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인지 몰라. 근데
보고 있어.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뭘 생각하는 그게 실제로 밖에 있는지 난 몰라. 그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상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끈이 있었던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어떤 호소를 통해서. 근데 그걸 근대를 넘어서면서 근대 초기를 넘어서면서 근대 후기로 오면서 신이 인식의 세계에서 사라져요. 신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세계로 사람들은 각성을 해요. 그 신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통 속에 내가 나오고 시뮬라클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 우리는 갇혔다고 하는 가정을 넘어설 방법이 없어요. 가정을 하고 나면 그걸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사람 지금 말한 것처럼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 세계가 확실히 있다. 내가 믿는다. 그러나 믿을 뿐이지 아는 건 아니다. 믿음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암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믿는다, 안다. 어떻게 다를까요? 믿는다, 안다. 믿는 건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믿는 증명이 안 된 거고요. 증명이 안 된 거고. 증명이라는 말 너무 강하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당화, justify. 믿음이 정당화되면 아는 겁니다. 정당화가 안 되면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입증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럼 입증은 뭔데? 증거를 통해서 어떤 주장의 함의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은 너무 강한 표현이야. 증명은 수학에 쓰는 거고 입증한다라고. 근데 뭐 정당화라는 게 좀 잠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장을 읽을 때 아마 다음 주쯤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터인데 믿는다는 거는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긍하고 있는 거죠. 그냥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받아들인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거부하고 받아들인 상태, 그걸 인식이라 그래요. 아는 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믿음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직 이 자기 주장을 정당하지 못한 상태.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알아볼까요? 인식의 단계를 믿음, 그런 단계도 어떻게요? 인식의 단계가 네. 믿음하고 암을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단계도 조금 더 얕은 단계. 뭐가? 믿음의 단계가? 믿음의 그 전 단계. 전 단계? 모르는 건가요? 믿음의 전 단계는 불신이죠. 불신하고 믿음 사이의 네. 단계. 그걸 굳이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나요? 믿는다, 못 믿는다, 안다, 모른다. 그렇게 보통 개념이 대비되죠. 그 사이의 단계? 그럼 뭐 아무런 의견이 없는 단계겠죠. 의견이 없는 단계. 자기 주장이 없는 거. 그 정도 되겠죠. 또 있습니까? 안다는 확신을 하는 거죠. 안다는. 안다는 건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 확신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 다른 표현이죠. 한자 말이죠. 확실하게 믿는다. 좀 강조된 표현이긴 하지만, 믿는 거는 정당화되지 않아. 예, 아직 정당화되지 않은 겁니다. 정당화된 거는 믿음, 확신한다고 얘기 안 해요. 물론 덧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참이야. 이건 정말이야. 그러니까 난 확신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때 확실한 말이 그 참의 내용에 뭔가를 붙여주지 않아요. 그건 덧붙여 놓은 것일 뿐이지. 그 확신이란 말이 없어도 참은 참인 거예요. 아는 거는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거 아니에요? 아는 거는 믿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거다. 전진. 정당화를 그게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달리 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 토대를 두고 한다면 믿음보다 아는 게 더 이제 개선된 거죠. 더 진척된 어떤 내용이죠. 더 진척된 가치라 그럴까요? 가치.
과학적 영역에서. 그러나 아는 것과 믿음을 이렇게 아는 게 좀 나은 거고 믿음이 좀 뒤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그 이상하게 그게 이제 하는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아. 믿는 게 더 뒤에 오는 거야. 믿는 게 먼저야. 아는 게 나중이야. 그런 사람 들어봤죠? 먼저 믿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이미 그랬어요.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지성을 가지고 다룰 수 없기에 내가 믿는 거다 말이죠. 믿음이 먼저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는 거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 예수가 부활을 했다. 예, 그 믿음이잖아요. 예, 뭐 믿을 수 있죠. 예. 저는 안 믿습니다만 믿음이잖아요. 믿는 사람 많이 믿죠. 그거를 100% 믿죠, 거의. 아는 거하고 다르네. 부활. 그렇죠. 아, 근데 그분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 믿음 속에 알미 있다. 그렇게 믿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우기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러시냐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요.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예, 때 네. 그렇다면 상대성 원리를 이게 믿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동의하시나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건 이렇게 이미 증명된 거야. 그건 과학계에서는 다 받아들여져 하는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난 그잘 모르겠어. 그 친구도 뭐 하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시냐고? 아니 이제 저 개인은 예. 뭐 믿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그 인식 자체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걸 그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입증이 된 걸로 아는 건데. 우리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모르지만 이제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걸 그 진리를 그건 사실이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믿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내가 다 이해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게 정확하겠죠. 예.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참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정도죠. 아까 말씀하신 예수의 부활이나 예.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되게 특정한 방식으로 경도된 사람들에게만 통용이 되죠. 객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용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과학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인종차별을 안 하죠, 과학은. 예. 안다는 건 개별화인가요? 음? 안다는 것은 예. 개별화적인 얘기인가요? 일반화적인? 너무 문맥이 없어서 조금 더 질문을 설명해 보세요. 증명이 되고 뭐든 이제 물리적인 게 아는 지식으로서 딱 나왔을 때 이게 참일 때 모든 사람이 안다고 봐야 되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 뭐 개별적인 얘기인가요? 그때 뭘 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안다는 게 개별적인 거냐? 일반적인 거냐? 그거야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안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명제가 제시됐고 그걸 입증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입증의 과정과 그 결과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럼 나는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입증돼서 통용이 되는데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난 거부하진 않아요. 과학자들을 믿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난 받아들이지만 난 아직 이해 못해.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과학자적 태도는 아니라요. 그러면 과학자 사회에 동의하지 못하면 과학자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로 가면 달라지죠. 문맥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나 종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치 얘기도 그러더라고. 거의 종교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치 얘기가 종교가 돼 있어요. 건드리면 아니 뭐 이건 뭐 완전히 이단 겁나서 말을 못해요. 이 사회가 심각해졌어요. 우리 사회가. 예. 보이는 현상이 있고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안 보이는 건데 종교나 모든 관점이 다 자기 마음에 각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현상인데 아까 보이는 예, 예. 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에 대한 거는 각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나 그건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그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현상과 실제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 방식이 달라요. 현상은 그것이 그것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이 필요해요. 인간의 눈, 감각기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이 현상으로 성립하는 데에는 그 현상을 보는 인지하는 인간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식 의존적이라 그래요. 의식에 의존한다. 스스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 방에 인간이 다 나가고 강아지가 와서 이 방을 본다고 해보세요. 이 방에 강아지 눈이 어떻게 보이겠죠? 그 현상은 강아지 눈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강아지가 나고 사람이 오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 현상은 인간의 눈에 비해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성립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인간이 다 나가고 방만 남았어요. 그거 실제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모양인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집합하고 연관이 없는데 자꾸 집합하고 연관시킬까? 어떨 때? 숫자 세면서 오케이. 예. 연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이 갔는데 한 놈 보고 세라 선생님이 세라 그랬어요. 한 놈이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선생님 9명 갔는데요. 자기 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럴 때 그건 이제 그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새는 나가 여기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새는 나를 포함시키면 아까 이게 역설이 난다 그랬던 거고 나를 빼면 역설이 안 난다 그랬던 거죠. 예. 그런 그림의 모양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례는 아니에요. 이거 돼지가 새 많은 거하고 역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건 역설이 아니니까. 돼지는 그 역설이 아니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네요. 예. 우리의 의식 밖에 현실이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깡통 밖에 뇌 밖에 아까 통 속에 뇌 그랬었죠. 그 뇌는 다양한 전기잡비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 현상이죠, 현상. 다양한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싶힌다, 내 친구가 온다, 뭐 내가 맛있는 걸 지금 먹고 있어라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거다 현상 경험입니다. 근데 밖에 실제로 먹고 싶었나? 밖에 실제로 내 통 밖에 맛있는 게 있나? 그거 모른단 말이죠. 이원론 주체 객체를 분리할 때 그 얘기들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객체가 한 뭉텅이를 됐을 때 이거 전부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 전체가 지금 이런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의식이 일어나면 이 전체가 의식 안에 있다 이거죠. 그건 이제 유아론인데 그런 거 보고 유아론이라 그러는데 자기만 있는 것. 나와 세계가 하나고 그밖에 모르겠다. 현대 사회에서 이게 주객체 이런 막 분리가 이론적으로 안 보고 막 전체 통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너무 단순화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순화했어요. 너무 단순했네요.
물론 현대에 와서 뭐 이제 그 주객 이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그 도식이다. 그래서 이제 뭐 상호주관성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따가 내가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있어요. 주객 그 대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들을 고안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유아론적 문제, 지금 그 현상과 실제 이 문제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주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영역에 속해요. 일단은. 그래서 2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하지만 다음의 사실은 명백하다고 해야 하겠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물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아주 이 저자의 독단적인 주장입니다. 증명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을 그냥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자기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몇 가지 그 현대 철학자들이 그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즉 회의론을 또는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반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런 방법, 자기 방법이 제일 좋고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두 가지 철학적 견해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자아의 우위성에 주목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문제에서 정서적 경험에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오늘날 상당수의 철학 사상가들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다거나 유일하게 전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회의론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째서 이것이 세계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 오히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명제가 내가 존재한다는 명제보다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말하자면 주변에 대한 인식을 거쳐 비로소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대상을 향해 있으며 세계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어쩌면 틀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비상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확실하게 파악한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내 앞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철학자들의 상투적인 표현을 하자면 비아, 나가 아닌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적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아를 마치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의심해도 나는 의심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요약해서 지금 뒤에다가 한 번 더 붙여놓고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만큼은 나와 관련된 것만큼 의심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유아론적 세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보는 세계, 이건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타자의 세계 나는 모르겠다.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엔 들어 있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뭐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가장 확실한 것은 나와 연관된 것들, 나에 속한 것들, 내가 판단하는 것들, 내가 인식하는 것들. 그런데 그 탈무드의 굴뚝 청수부 얘기 아시죠? 네, 아시죠? 청수부 둘이 올라가서 청소하고 내려와가지고는 한 놈은 수검댕이 엄청 묻었고 한 친구는 깨끗해, 얼굴 깨끗해. 근데 정작 씻으러 간 놈은 누가 씻으러 간다고? 깨끗한 놈 씻으러 가. 이건 뭐예요? 우리는 자기 인식을 타자에 비추한다. 직접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보다 타자를 먼저 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에서. 그러니까 비아를 먼저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자기를 아는 것은 나중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우선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난 말한 아까 오늘 읽었던 데카르트도 속하고 칸트도 여기 들어가고 뭐 현상학자들도 여기 속하고 뭐 또 실존주의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실존주의자들도 이런 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중간쯤이죠. 이건 첫 번째 이제 그 자기가 보엘스키 자신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위에서 했고 자기 존재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정서적 경험에 호소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읽는 부분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다른 몇몇 철학자들은 내가 보기에 스코라 철학자인 스코트스 존 스코트스의 세상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와 세계 속의 사물들의 존재에 관한 완전한 확실성에 다가서려면 한갓된 인식, 지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불만이나 두려움 또는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이른바 정서적 체험, 감정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지인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와 같은 경험만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인력에 확신시켜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설은 오늘날에도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독일의 사상가 빌리엄 딜타에 의해 주로 발전되었다. 이거는 자 지성을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세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오히려 감정적 경험, 정서적 경험, 불안,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것이야말로 이 세계에 있음 나 아닌 무엇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전해준단 말이죠. 지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감각 가지고 알 수 없고 어떤 정서적 체험이야말로 뭔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거기 뭐 지금 윌리엄 제임스 얘기가 잠깐 나와요. 이 실용주의자죠. 미국의 철학자. 원래 그 하버드 대학에 있었는데 그 어느 그 저기 뭡니까 교환 교수로 방문 교수로인가 안신양 맞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거기 아마 그 스탠포드 대학인가 거기 갔다가 아침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엄청난 지진. 그 대지진은 유명해요. 1906년도인가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렇게 해서. 그러고 그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나중에 그 일련의 경험을 어느 조그만 잡지사든가 뭐 또 신문사든가 이렇게 에세이를 하나 내요. 자기 체험했던 바를. 그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면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거 많이 쓰는데 핵심은 그 전에는 추상적으로 지진이라 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추상적으로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각이 이동해가지고 잘못해서 부딪혀서 뭐 거기서 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땅을 지표를 흔든단 말이죠. 이런 걸로 대충 이 서술되는 지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진동과 함께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막 우르릉 팡팡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게 되는 그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 위압감 그리고 그것이 땅이라는 게 살아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분출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의 진노가 있는 거다. 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됐다. 자연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밀려오는 그 힘, 에너지가 엄청나더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 야 자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런 식의 압도적 상황에 처하면 지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자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 놓이면 사람이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걸 그 위력이라는 건 우리 위압감이죠. 감정적 위압감, 두려움, 공포. 물론 제임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희를 느꼈다고 그래요. 지 말로는 그래요. 지 말로는 환희를 느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이 갑자기 살아나고 내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이 살아있는 곳으로 내 앞에 들어와서 그래서 감탄했다. 이런 얘기 나중에 했어요. 여튼 그런 체험이 자연의 존재를
뿌리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야, 이 사람 이런구나. 내 주변의 자기가 이런구나.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정서적인 체험이 오히려 무엇인가의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에 앞서서 그 존 둔스코투스하고 이제 딜타이가 나오는데 잠깐 해서 뒤에 가면 다시 이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그 의미 있는 그 인물들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 게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 두 사람을 이 사람은 지금 다 주의주의자, 그러니까 의지를 중심에 놓는 사람, 감정적 체험을 중심에 놓는 사람으로 분리했는데 딜타이하고 둔스코투스, 존 둔스코투스 중세 인물, 스크로스라죠. 중세 인물 13세기, 14세기, 13세기, 14세기. 그다음 빌헬름 딜타이 19세기 독일 철학자. 지금 저 사람이 두 사람을 이제 그 정서, 의지, 정서와 의지와 정서를 중심 원리로 간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저자가 이렇게 묶어서 크게 틀리진 않으니까 그래 따라가도록 합시다. 후일 이 사람은 중세의 기획이라고 하면 뭐냐니까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 그걸 화해시키는 과제. 그래서 성서를 합리화하는 과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텍스트로 만드는 과제. 이게 중세 전체의 과제였어요. 이걸 한 1,000년 동안 중세가 이 과제, 이 기획, 여기에 금을 낸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옥함의 면도라는 말 들어봤죠? 옥함의 면도를 들어봤어요? 윌리엄 오브 오캄. 오캄. 마을 이름이에요. 오캄 출신의 윌리엄이라는 뜻이죠. 영국이죠. 스코틀랜드인가 그럴 거예요. 둘 다 딜타이는 주의자, 볼런테리즘. 요즘은 이거 어떤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공부할 때는 그냥 주의주의 이렇게 말하죠. 주의주의. 의지를 가운데 놓는, 중심 원리로 놓는 주의주장, 볼런테리즘, 주의주의. 이거 그럼 대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주의? 생각 안 나요? 그렇지, 주지주의. 그거 대표되는 말이에요. 주지주의. 이것 대신에 지식, 지성이한 지식, 지성을 중심에 놓는 주지주의. 그걸 대표해서 의지를 중심에 놓는 주의. 그걸 intellectualism, 이걸 voluntarism 이렇게 불렀어요. voluntarism. 요즘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의 주장을 했어요. 의지가 아니다. 의지. 이게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주장만으로 중세의 기획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오늘 어차피 못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딜타 얘기만 따로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얘기는 뒤에 이제 옥함까지 얘기까지 다시 해야 되고 이건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까지 다시 해야 되니까 신학교전 쓴 사람이죠. 아퀴나스. 이거 다 엮어서 해야 이게 의미가 살아요. 이거 빼고 비교적 간단한 딜타임만 소개를 할게요. 한 10분 남았으니까. 딜타임은 그 19세기에 자연과학이 꼽히면서 자연을 아주 수학적으로 재단해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둬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인간이 소외되니까 자연과학은 자연을 설명하지만 인간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야지.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그래서 자연과학 따로 인간을 연구해야 돼. 뭘 위해서? 인간을 이해하고도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걸 정신과학이라고 불렀어요. 자연과학 대비시켜서. 그럼 정신과학에서 뭘 이해하는데? 인간의 삶의 그 현장을 이해해야 돼. 다양한 문화적 덕목,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의지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산다. 주체적, 역동적으로 산다. 아주 긍정적, 그러니까 뭐니까 적극적 이런 방식으로 의지를 작동시키는 가운데 정서와 더불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변에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거나 표현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게 전부 다 그 주변에 그 중심에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뭐 지성에 주어진 것을 해석하고 이런 식의 소극적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다양한 것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아주 역동적으로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이런 역동적 체험을 하고 그걸 또 표현하고 그 표현하면 또 그걸 또 이해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해석이다. 해석학이다. 해석학이란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다. 물론 저거는 누굽니까? 딜타이보다 앞서서 슈라이어를 말한 사람이 성서 해석학을 하면서 출발해요. 성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워낙 그 성서가 미스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려면 이렇게 뭔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컨대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인가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죠. 예, 그거로 2,000명을 먹고도 5광줄인가 남았던가 뭐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합리성이 없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는 거야? 응?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자.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장이 쓰여지던 그 언필칭 그 주장이 통용되던 그 시대를 한번 가보자. 뭐 어떻겠어요? 그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 비탈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긴 그 당시에 무슨 광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죠? 그 유목민들 아니에요. 이것도 더 살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디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죠? 그러니까 뭐 먼 곳에서 이렇게 막 와요 사람들이. 이 현지자가 나왔단 말이지. 구세주라 그런다.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구름 뜻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럼 먼 길을 가야지 아침부터.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락 싸고 와야 돼 다들. 이제 감 잡았어요? 뭐 처음에 시간이 돼서 우리 점심 할까요? 하니까 예수가 처음에 막 꺼내기가 잘 안 돼요. 남사스럽잖아. 안 꺼내기 비슷했어. 근데 그 중간에 용감한 사람이 좀 뻔뻔스러운 사람이 딱 꺼냈어. 그거 모아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거를 오병이어로 그냥 표현한 거야. 얼마 안 됐다는 거를. 그래서 기도합시다. 뭐 하는데 다 꺼내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이제 보니까 다 먹고 있네. 그 남은 거 모아봐. 5공기 되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뭐 같이 싸운 거 먹고 남은 거 5공기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초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성서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에 앞선 선 작업이 필요하다. 그냥 들이대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선 구성이 필요해. 앞서서 그 문맥에 대한 구성이 필요해. 재구성이 필요해. 그거를 pre-understanding 합니다. pre-understanding 들어봤어요 혹시? 선 이해 또는 전 이해라고 합니다. 앞선 이해. 선 이해, pre-understanding. 앞선 이해, 전 이해 또는 선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해에 도달하려면 선 이해가 같으면 돼요. 선 이해가 같은 안끼는 통해요. 말이 통하는 거죠. 선 이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선 이해를 공유하는 작업. 그걸 나중에 한번 말씀 지평 융합 이런 말 써요. 많이 그래요. 지평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선 참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이게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목표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저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지 이 미스틱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재구성하고 그걸 공유하는 가운데 문제의 어떤 주장, 문제의 사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해석학이라 해석학. 해석학이란 말의 어원은 헤르메노이틱, 영어로 허머뉴틱. 그 헤르메의 H-E-R-M-S, 헤르메스 누구죠? 그리스에 나오는 전령이죠. 전령. 신의 말을 인간의 말로 번역해서 전해주는 사람. 헤르메스.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텍스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의 해석학. 이게 이해하시죠? 그걸 한 사람이 딜타이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 이후에 맨 처음에 슈라이어리만 시작해가지고 딜타이, 가다머, 또 사이에 또 하이데거, 또 최근에 하버마스까지 다 같은. 지금 이 얘기에 골자로 다 엮여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선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공유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20세기 철학 중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현상학과 해석학. 그래서 해석학. 조금 번개. 예? 이게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 문화, 인간 행위, 인간의 텍스트 이걸 이해의 대상으로 보지. 정신과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이게 하이티크로 가면 존재이해로 가죠. 존재 일반으로 가요. 인간을 넘어서요. 존재는 일반이 돼서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가지고 훨씬 더 이제 심오해지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문제예요. 정신과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정신적인 어떤 산물들을 설명을 하지 마라. 그건 이해하려 해야 된다.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공감한다? 선 이해를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선 이해가 공유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죠. 선이해는 다양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선이해라 그래요. 다양한 텍스트 문맥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선 이해의 그 객관성, 보편성을 입증하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해야 되니까. 공유하려면 이제 선이해의 지평이 공유돼야 어떤 것은 이해의 합의에 도달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니까 공유할 수 있죠. 공유하려면 같은 이해를 가져야죠. 그래야 공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겠어요. 이거 관련돼서.